창업가로서의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대한민국에는 창업하려는 의지가 중국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이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한 10여 년쯤 전에 이제 피터 드러커 교수가 전 세계에서 창업 의지가 제일 창업에 대한 가장 도전적으로 나선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마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워낙 성공하면서 중국이 창업을 엄청 했었고, 최근 한 5년, 10년은 우리나라에서 성공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창업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7, 8년, 한 10년쯤 전에 이제 서울 가서도, 경영대 가서도 뭐 창업학과를 만들자. 근데 지금 서울대 경영대학에 창업학과 만들 그 대학원 만드는 제가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요. 학교에 가서 1, 2년 사이에, 물론 취업이 안 돼서 밀려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창업을 어떤 선택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분위기 확 바뀌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고 고난의 길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무원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실패하더라도 창업하고 이런 건 되게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요. 요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 똑똑한 청년들, 열정적인 청년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지금 국가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죠. 네. 강의에다가 이렇게 한번 갔어요. 가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왜 공무원 되셨어요? 왜 공무원 됐어요? 아니, 공무원 되신 분들한테 왜 그러세요? 신인 공무원들한테.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안정적이라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젊은 때니까 컨트롤 못하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라도 공무원이 말 그대로 시빌 서번트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서번트 역할을 공공에 봉사하는 게 공무원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것 같은 공무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한테나 밖으로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한테도 나는 내 적성이나 천직이 시빌 서번트, 공공에 봉사하는 걸 내가 즐기고 좋아하고 내가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기분이 좋고 남들한테 보기 좋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강의해달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아니, 말씀은 잘하셨는데 평점 높게 안 하고. 근데 우리가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은 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에 그러면 초기 자본은 아까 물어본 것 같고요. 이 창업에 성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요인인데 휴넷 창업의 성공 요인이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아직 보지는 않고요. 제가 항상 우리 1%, always 1% 정신을 갖자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매출을 100억 했다 그러면 1% 했다. 그러면 1조를 더 목표로 삼아야 된다. 올해 1000억을 했다. 그럼 100 곱하기 100에서 10조를 목표로 한다. 99가 가야 될 게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야지 이제 자만하지 않고 계속 100배 성장이. 항상 1%밖에 달성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러나 22년 동안 이제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는 것은 글쎄요.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리더십이죠. 좀 그 행복 경영으로 대표되는 휴게데이가 큰 역할을 했다. 네. 이제 그 정도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잘해온 것. 또 열심히 만드셨고 꾸준하게 이제 실질적인 정보들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 같은 사람들의 열의가, 저도 평범한 직장인에서 변화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어디 제대로 제공해 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례적이고, 그리고 금방 또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휴넷은 끊임없이 그 22년 동안
조금 이제 어떤 상품이나 솔루션 교육의 어떤 저기를 하면은 일단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 네. 남들 성장하는 거 도와야겠다는 그 이제 자리 이탈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네네. 남을 먼저 도움으로써 내가 돕는다. 이 개념이 항상 고객의 성장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중요했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지식, 실용적인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고객들이 휴넷을 좀 좋아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써먹었으니까 휴넷 자료 가지고 다시 제가 공부해가지고 저도 많이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주는 거. 초창기 때 그런 거 많이 초창기 때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뭐 PPT 못 쓰는 사람 없지만 그 당시에 한참 투자자들 많이 모을 때는 회사 속에서 IR 자료 이런 거 만들어드리고 휴넷 자료 응용해가지고 맞아요. 그럴 때 그랬었어요. 많이 했었죠. 경영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휴넷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넷을 아직도 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셔서 조금 더 앞에서 이야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휴넷이 활동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넷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더 단단히. 99년도 창업을 해서 우리가 초기에 이제 많이 했던 게 휴넷 MBA. 네. 그래서 학위는 없는데 네. 경영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인사 조직 전략, 뭐 회계,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회사에서 필요로 한 건데 회사에서 필요로 그걸 배워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배우려면 MBA를 가야 되는데 MBA 막 2년 3년 준비하고 뭐 가서 또 2년 봐야 되고 뭐 기업비용까지 하면 매덕 손해 보는데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 핵심적인 것만 한 7개월 동안 당시에 지금 5개월로 줄였는데 한 20시간씩 100몇 시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돼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학원을 학위 따려고 가지면서 공부하려고 하냐. 저는 이건 진짜 직장인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휴넷 MBA 정도로 공부하지 않고 직장생활 하는 거는 제가 그때 내세웠던 게 의학을 공부하지 않고 돌파해서 하는 거나 법률 공부하지 않고 변호사 판사하는 거 똑같다. 직장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창기 때 지금까지 한 5만 명이 수강을 했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B2C로 이제 살아있는 경영 지식 전하는 사업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는 기업 교육에 좀 집중을 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업 교육에서는 저희가 이제 only one이 됐다. 네네. 기업 교육 전체에서 우리가 확고부동한 1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신 B2C로는 이제 많이 안 알려졌던 게 있었던 거고요. 요즘 이제 B2C 개인 중심으로도 많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해서 뭐 그로우라는 그 기술 기반의 자기 성장 목표 관리 할 수 있는 그로우라는 앱도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또 인재 매칭 서비스 시니어 전문가들 네네. 중소기업 연결시키는 탤런트 뱅크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듀테크 기술과 교육을 결합시켜서 하는 교육의 어떤 미래의 혁명을 우리가 좀 추구하는 쪽에 상당히 앞서 있고 최근에는 이제 비욘드 러닝 교육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건데 꼭 교육이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성장시킬 수 아까 그로우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아까 텔뱅도 그런 거고 네. 요즘 저희가 하는 건 인공지능 CEO 코치 인공지능이 CEO를 옆에서 도와주는 성공을 도와주는 코치 이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네.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원래 초창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었고 근데 이 답변이 다 됐어요. 현재 달라진 비즈니스 모델 말씀해 주셨는데 B2C에서 기업 교육 최강자에서 다시 B2C에서 B2C, B2B 다시 다시 축이 되면서 근본적으로는 에듀테크를 이제 교육은 에듀테크로 교육의 미래를 만들고 네네. 교육 이외로 비욘드 러닝 교육을 뛰어넘는 걸로 인공지능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을 성공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넷의 회사 복지는 뭐 잘 돼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입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복지 제도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회사 설립하고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100세 정년을 교육받지 말고 100세까지 일하자. 네. 근데 아직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교육 쪽 회사니까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회사, 전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회사.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 외부 전문가 모셔서 1시간씩 강의를 듣는데 지금 530회 정도 2006년부터 15년, 16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근무하면 한 달 학습휴가, 유급휴가 한 달. 그것도 저희가 지금 20년 됐으면서 4번까지 다녀온 사람이 있고, 근데 요즘 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자율휴가제. 휴가 한 20번 있으면 쓰고 더 써라. 그 다음에 요즘 이제 4.5일제, 주 4.5일제. 이게 제일 만족도가 높다라고 휴내 직원들이. 학습휴가, 주 4.5일제 이런 거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휴내 직원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한 해 몇 명 정도도 좀 채용되는지하고 입사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최근에 시플이라는 수주 제한 컨설팅 회사를 합병해서 요즘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직원이. 이 취업, 저희가 이제 신입 대졸 공채도 상하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수시 채용을 하는데, 대졸 공채는 뭐 어쩔 때는 100대 가까이도 이제 취업 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까 CEO 마인드,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문제 해결 능력,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딱히 이거 준비라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굳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교육에 대한 사명, 교육을 업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그런 업을, 사람을 키우는 것에다 두면은 좀 힘들더라도 같이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휴넷을 지원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 예, 교육에 대한 사명 잊지 마시고 또 그쪽에 역량이 있으신 분, 뜻이 있으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휴넷의 창업가로서 가지고 있는 꿈이나 계획을 여쭤봐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낙 서두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원래 에듀테크로 가지고 교육혁명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공식적인 사명인데 요즘 제가 이제 바꿔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2030년에 비전과 전략을 짰거든요. 그냥 전략을 짜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교육에서 성공 파트너로, 성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모든 조직과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기술을 가지고 도와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성공, 을 하게 돕는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행복한 성공인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추구하긴 하되 뉘앙스가 좀 이렇게 우리 좀 이미지가 잘못 채색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유명해지거나 이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추구하면서도 나는 뭐 성공지상주의자다 이렇게 하면 좀 주변에서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붙였거든요. 근데 행복한 성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제가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공을 추구하는 이 생활 속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힘든 것을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과정이 올바라야 된다. 그 과정이 나쁜 짓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올바른 과정이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 과정 속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다 달성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5만 성공하고도 나 만족해. 그럼 행복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다 달성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잠재력을 끝까지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거. 그 세 번째는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의 과실을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누고 세상을 좋기 위해서 그걸 기여하는 거. 이게 행복한 성공. 과정 속에서 행복해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잠재력을 다 개발하고 그 과실을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쓰는 거. 이렇게 되는 게 행복한 성공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휴넷이 지원하는 게 휴넷의 사업의 비전과 목적이다. 휴넷이 일단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많이 만들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이 만들면. 대표님은 또 오랫동안 경영자분들을 많이 만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휴넷 CEO 클럽에 가입하려고 경영자가 되었었던 그런 경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공한 경영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모든 경영자 기업가들한테 정말 좀 칭찬, 어떤 존경, 그다음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본인 혼자의 삶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몇몇 그 사람들이 일탈이나 뭐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경영자들이 다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요. 소수라도 이 경영자들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된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경영자들은 첫 번째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목적을 분명히 제가 계속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비전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단기적인 성공을 하는 데는 운도 좋고 어떤 머리가 좋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 회사라는 것은 영어로 회사를 going concern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생명체 가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의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기업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 얄팍하게 수익만 올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부 파트에 교육이나 지식 관련 분야에 이제 특히 창업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있다라면 이분들에게 요즘 어떤 또 조언을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업 지식 그리고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기본적으로 사명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겠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이 업의 본질이다라는 그 사명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른 것들 어떤 장사 잘하고 상품 하나 잘 만들고 마케팅 하나 잘하면 팍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일순간에 성공되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와 연결돼 있지만 그 교육업이 투자 해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하나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고객들과 신뢰관계 형성돼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명이나 목적의식, 사명이 깔려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 돈 벌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냐,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버틸 자신이 해야 되고, 오래 버틸려면 신뢰를 가져가야 돼. 여러분 큰 사명을 가지시고 꾸준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